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 4편입니다. 4장 이제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 효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하시는 내용들이 제 6강이죠. 6강제 합니다. 용도 지역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 용도 지역들별로 해서 효과입니다. 효과 해가지고요. 행위 제한 이런 것이 딱 나네요. 페이지는요. 5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자, 용도 지역이 딱 결정되면 효과로서 행위 제한 이런 것이 결정된다. 이런 것이 딱 나옵니다. 행위 제한. 참 중요한 사항이고 시험에 잘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보시는데 한 문제가 꼭 여기서 하나 꼭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용도 지역이 탄생되는 어떤 그 배경이겠죠. 우리 국토를 잘 계획을 세우자. 세워서 이제 계획에 맞게 토지가 이용, 개발, 정비, 보존되게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우는 계획을 딱 보니까 이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기획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세워서 이 광역계획권에서만의 장기발전기획 수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 단위에서 이 도시와 군 단위에서 이들의 도시와 군 단위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기본 계획을 세워서 도시마다의 비전, 꿈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장기적인 의미의 발전 계획이다 겁니다. 요 장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뭐냐 하니까 바로 도시와 군 단위에서 토지 관리하는 데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함으로써 이제 각종 어떤 토지 용상을 실천을 해갑니다.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토지의 용도 지역이 나온다.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의 용도 지역을 딱 결정해서 이 용도 지역별로 어떤 각종 어떤 행위 제한을 가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의 첫 번째죠. 용도 지역의 첫 번째 구분 종류 딱 보니까 크게 보시면 4가지가 있다 해서 도간 농자가 있다 했습니다. 또 보시면 9가지 중간 분리해서 이 관리지역이 보생계 관리지역과 그다음에 도시가 주상공록지가 있다. 다시 21가지죠. 세 번 되어 있죠. 그래서 1, 2, 1, 2, 3, 준, 중, 1, 6은 전일춘, 보생자, 보생계, 농자의 21가지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도요. 여기 있는 것 외에는 정할 수 없다. 여기가 없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요. 두 번째, 이러한 용도지역을요. 지정, 변경 등은 원칙이죠. 원칙은 뭐예요? 바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만 결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이 지정 변경된다. 이렇게 표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인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할 때 보시면 예외가 또 있다. 또 표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공유 수면 매립지의 특례, 같은 목적일 때 특례가 또 나왔습니다. 자, 또 다른 특별법에서 어떤 지역 등으로 지정 고시한 순간부터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등으로 보는 적에 대해서 항의 선택전도 표현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관리지역에서 정해진 농업진흥지역과 보존 산지 일대의 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도 표현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지금은요, 용도 지역이 결정이 딱 지정되어지면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효과입니다. 효과.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세 번째는요,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효과. 그래서 용도 지역이 결정되면 지역들별로 어떠한 이용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 효과 보시면 대통령령, 법령으로 다 용도 지역들별로 이렇게 이용하세요라고 결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용도 지역들별로 건축 제한이 강제 된다.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건축 제한 하면요. 해당 그 지역들별로 건축물 종류입니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쓰임새, 건축물의 종류가 다 결정이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결정이 된다. 상한선이 딱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건폐율 좀 더 배우십니다. 세 번째는요. 용적률의 그 상한선이 결정이 되어서 그 범위 안에서 건물을 짓게 규모가 제한된다. 이건요. 건물 종류,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진다. 이 말이고요. 건물의 규모입니다. 건물의 크기, 규모가 결정이 된다. 이와 같은 건물의 종류와 건물의 규모가 다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들별로 어떠한 건축물만 지으세요. 또 그 건물 크기를 이 정도 사이즈로 하세요. 라는 제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축 제한부터 배우십니다. 건축 제한.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건축 제한 해가지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자 원칙 보시면요 대통령령에서 보시면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제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딱 규모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보시면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에 관한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아야 된다. 말 딱 나오면서요. 자 각종 어떤 향후에 새롭게 신축도 물론이고 어떤 건물에 대해서 변경할 때도 요 용도식에 정해진 바에 맞춰 이 대통령령에 있는 요 내용에 맞추어서 건물 종류와 규모를 정해서 공사를 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십니다. 그런데 요 건축 제한 지정할 때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 내용이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쭉 보이죠. 그래서 해당 그 용도 지역들 별로 해서 건축물 종류가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특별한 곳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따로 다른 법률, 다른 어떤 법률 등에서 다른 법률에서 결정하는 특별한 지역들도 봅니다. 박스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대통령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요 대통령령에서 해당 용도 지역들 별도의 모든 사항을 다 결정을 해준다. 이것이 원칙인데 또 어떠한 장소는요 다른 특별법에서 따로 정하는 지역들도 나온다면서 박스가 쫙 보입니다. 박스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요 취락지구 일대 보시면 요 취락지구가요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라고 앞으로 배우십니다. 요 장소는요 우리 이 법에 있는 대통령령에서 제한사항을 정합니다. 정해요. 하지만요 요 장소가 집단 취락지구라는 어떤 장소가 딱 보이면 다음에 설명합니다.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법이란 요 법에서 따로 제한한다. 이렇게 딱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딴 건 보지 마시고요 2번 갑니다. 2번. 자, 두 번째요.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 어떤 농림지역 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원래요, 농림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장이 있다. 이건 뭐냐? 보니까요, 다른 산업 입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을 짓게 허용하니까 공장이 있는 것이다. 해서 농공단지는 비록 그 토지 지역이 농림지역, 시골 농촌 말이지만 공장이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특별법에서 결정해 주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농림지역 안에 가보시면요. 대부분 다 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이고 대부분 산들 보전산지고요. 대부분 푸른 들판들 초지입니다. 초지. 일대 보시면요. 이 농림지역의 농가산들 대부분 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와 초진인데 농업진흥지역 안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농지법에서 따로 이용 제한을 한다. 합니다. 보전산지일 때는요. 산지관리법에서 따로 이용 제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초지는요. 초지법에서 따로 이용 제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농림지역이란 거대한 토지 안에 형성되어진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들과 푸른 초지는요. 이런 지역들은 다 따로 다른 법, 이 법에 따라서 따로 이용 제한을 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일반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들. 보시면요. 목적이 참 많습니다. 보시면 그 쭉 나와 있죠. 어떤 공원구역이다. 공원구역. 또 보시면 거기 각종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또 보시면 각종 어떤 문화재 어떤 관리구역이 또 보입니다. 이같이 각종 어떤 다른 특별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자연환경 보전적인 일반적인 제한도 있지만 요 다른 특별하게 보호받는 이런 장소를 결정해준 각기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실제 자연환경 보전적 대부분 토지는요, 거기 각기 그 장소를 결정해준 다른 특별법, 그 법들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각기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 보전을 위해서 결정해준 그 특별한 장소를 결정해준 또 다른 특별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기입니다. 특기. 5번 가시면 요 지역 안에서도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결정이 딱 되어지면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법의 제한을 따로 받는다. 이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칙 일반적인 용도 지역들 별도의 법령에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것들은요, 그 법령 제한을 받지 않고 따로 이것들만 위해서 따로 발표되어진 다른 법들의 제한을 따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시고, 어려우시면 포기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하십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박스들 쭉 나옵니다. 박스가 엄청 많죠. 자, 그 박스들이 전부 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들별로 건축물 종류, 건축 제한입니다. 제한해서 이 건축물 종류가 다 해당 용도 지역들별로 다 이렇게 21가지 전부 다 구분되어서 발표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전부 다 맞추어서 건축물을 쫙 지어야 됩니다. 이걸 외운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나와. 그래서 요건요, 외우는 상이 아니고요, 공부를 계속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건요, 지금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 끝나시고 나서 요약서점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건물군 구분해서 묻는 그런 파트를 나중에 9월달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다 통과하십시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들 별로 쭉 나와 있는 그 건축물, 열거되어진 건축물들, 거기에 한해서만 짓게 해준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큰 틀 보십니다. 요 지역별 제한 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원칙입니다. 먼저 뭘 하느냐? 자, 우리 어딥니까? 대통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먼저입니다. 먼저 몇 가지를 정해줍니다.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거 말고 그 뒤입니다. 그 뒤 보시면요, 자, 그 뒤에 지방조례에서 정한다라면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요, 전국토에서의 해당 그 용도 지역들별로 먼저 첫 번째 대통령령에서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열거를 쫙 해줍니다. 해줘요. 이것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토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먼저 첫 번째 박스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방조례에서 정한다라면 이까지도 하게 할 수 있다. 그거 좀 더 많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박스 상들은요, 지방조례에서 발표되는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박스 두 개죠. 항상 위에 있는 이 박스는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 박스는 전국토에 더 지역들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박스는 그 지방조례에서 정한다면 이까지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행위제한 방식은 건축 제한 방식은 먼저 법률에서 왼편에 요건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에서 그 지방에서 조례에서 정한다면 이까지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건축 제한 방식이 또 약간 차이 납니다. 보시면요, 자, 어떤 것은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것은 원래 원칙입니다. 그 지역들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건축 가능한 건물을 열거합니다. 열거요.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를 쭉 이렇게 열거합니다. 열거 방식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요, 열거하지 않은 것들, 여기 있는 것들 외의 것들은 있는 것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이 보통의 제한 방식입니다. 해당 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해당 그 용도 지역들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를 쫙 나열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그 제한 방식이 반대인 것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은요, 건축할 수 없는, 건축 금지하는 대상, 요것을 전체에 건축 금지할 것을 열거합니다. 열거하고 이것들 외에, 여기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허용된다. 이렇게 하는 제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칙은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나서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원래 원칙적인 사항인데 어떤 특정 지역은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몇 가지 딱 열거하면서 이거 외에는 다 됩니다. 이렇게 제한을 완화해 준 그 용도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자, 일단은 말입니다. 준자 붙는 두 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상업지역들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요, 자, 유통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다 여기 포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시골 농촌마을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준자 붙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들과 상업지역 중1, 6원 상업지역 전부 다 하고요. 계획관리지역 요 7개 용도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열거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허용하는 형태로 제한 방식이 땅과 다르다. 이것만 딱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 제한이다. 저거 다 통과하십시오. 이걸 다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 못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다 넘어가세요. 쭉쭉쭉쭉 넘어가십니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뭘 보시느냐 하니까 자,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기타 제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가보세요. 자, 가보시면 두 번째 제한 나왔죠. 건물 종류, 건축 제한, 건물 종류의 제한. 여기서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건물 규모, 도 제한이 발생한다 해서 첫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용도 지역들별로 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랍니다. 건폐율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 공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다 배우실 상입니다. 건축부 할 때 다 배우십니다. 자, 요 건물이 있는 땅 대지 넓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 바로 건폐율입니다.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 바로 건폐율이라 부릅니다. 자, 건축물이 대지에서 뭡니까? 덮고 있는 비율 말한다. 랍니다. 덮고 있는 비율. 다음에 용적률은 뭐냐면요. 이거 다음에 배우실 상인데,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연 면적의 비율이 바로 이것이 용적률 됩니다. 이건요, 건물의 용도가 대지 위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비율, 쌓인 비율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덮고 있는 비율, 건폐율, 건물이 쌓여있는 비율,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해서 봅니다.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요. 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딱 있어요. 이 건물을요, 자, 덮고 있다랍니다. 덮고 있다. 요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덮고 있다. 위에서 보시면요. 땅이 이만합니다. 근데 건물이 덮었다 해가지고 이만치가 덮고 있네요. 요 창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이게 뭐냐?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그래서 요 대지를 위에서 보니까 이만한데 요 건물을 위에서 보시면 건물 청수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만 딱 보입니다. 보여. 이게 뭐냐? 이것이 대지 면적. 이게 뭐냐? 건축 면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대지가 여기까지가 10m이고 여기까지가 20m입니다. 그러면요, 대지는요,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 분해 보시면 건물이 만약에 이쪽이 8m이고 이쪽이 10m라고 봅니다. 10m. 그럼 80이죠, 80. 80이 뭐냐? 80이 바로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곱하기 100% 딱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건폐율, 건물이 대지에 덮고 있는 비율. 해서 자, 공중에 지우시면 248, 40%가 이 건물의 건폐율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이 덮고 있는 가장 넓은 면적 비율, 바로 이것이 건폐율입니다. 건축물이 대지에서 덮고 있는 비율입니다. 건폐율. 자, 다음에 용적률은 뭐냐 봅니다. 요 건물 보세요. 보십니다. 요 건물을 딱 보시면요. 요 건물을 딱 보시면 대지에서 여기 한 층이 쌓여 있죠. 두 층이 쌓여 있습니다. 세 층이 쌓였습니다. 보시면 만약 대지가 200이었습니다. 200이었어요. 그런데 자, 요 건물이 보니까 요 1층이 80, 2층이 80, 3층이 80이니까 위에서 보면요. 그냥 80 딱 이렇게 보면 80 딱 보여. 건폐율이죠. 건폐율. 그런데 이 건물을요, 딱 보면 1층이 80, 2층이 80, 3층이 80입니다. 이 80이 뭐냐? 1층의 벽 안쪽에 있는 요 공간 면적, 1층입니다.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입니다. 바른 면적 이겁니다. 3층의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그래서 1층 바닥 80, 2층 바닥 80, 3층 바닥 80입니다. 80. 각 층마다 80, 80, 80입니다. 위에서 보면 그냥 80 하나만 딱 보입니다. 건축 면적. 그런데요, 요 1층 80, 2층 80, 3층 80 다 합하면 384, 240이 딱 나왔죠. 240.
건물 각 창바닥을 다 합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건물의 연면적이라 부릅니다. 연면적이라 부르요. 이것이 비율이다. 그래서 요 대지가 200인데 연면적 240제곱미터 곱하기 100%가 뭐냐? 건물이 대지에서 용도, 건물의 쓰임새가 쌓여 있는 비율, 용적률입니다. 해서 보니까요, 공을 딱 지우니까 1은 2, 2는 4 해서 120%가 딱 나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건축물의 용적률입니다. 이 건물요, 보시면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20%입니다. 상세한 내용들요, 요 어떤 공식 문제, 건축부 할 때 상세하게 쫙 배우십니다. 그때 좀 더 확대해서 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 비율입니다. 40%, 120%. 요 상한선 범위가 용도 지역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은 참 잘 듭니다. 그래서 저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88페이지 별표 하시고 요 표 보시죠. 반드시 외우실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 문제 참 시험에 잘 듭니다. 다음 문제 건폐율 순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순서를 맞춰라. 참 잘 듭니다. 잘 떠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를 꼭 하십시오. 이렇게 대지에서 위에서 보니까 건물이 차지하는 가장 넓은 비율, 건폐율. 이 대지에서 쌓여있는 것을 다 합하니까 연면적. 요 대지에 대한 요 연면적 비율, 바로 용적률.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건축물 제한, 건축 제한, 건물 종류 제한과 규모 제한. 제일 한국에서 강력한 건축 제한들이다 합니다. 이게 가장 센 제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 순서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꼭꼭 나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1, 2, 3 준 배우셨죠? 그 다음에 중1, 6원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전1준 공업지역 배웠죠? 배웠습니다. 다음에 보생자 녹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보생계 관리 지역도 배웠습니다. 하고 또 농림, 자연, 농자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1, 2, 3 준 뭡니까?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입니다. 자, 상업지역 중1, 6원 상업지역들 배웠습니다. 전일준 공업지역을 또 배웠습니다. 보생자 녹지를 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생계 관리지역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자연문화지역 두 개 또 구분돼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준, 중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이걸 외우시는 것이 이걸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폐율의 상한선이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상한선 보십니다. 자, 5, 6, 6, 5, 7 끊고요. 9, 8, 8, 7 끊고요. 7, 7, 7 끊고요. 2, 2, 2 끊고요. 2, 2 제일 밑에 계획관리지역 4, 4 2, 2 건폐율 순서입니다. 그래서 공자만 하나씩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외우세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순서를 먼저 암기하시면 참 편합니다. 순서 구분 없이 암기는 절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자 1, 2, 1, 2, 3 준, 중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하면 돼요. 1, 2, 1, 2, 3 준, 중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요 순서에 의해서 건폐율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여러분들 녹지부터 시골 농촌들 전부 다 건폐율요. 이만하면요. 요만큼밖에 덮을 수가 없어요. 작습니다. 작아. 하지만요. 계획관리지역은 많이 줍니다. 도시로 편입될 것이다. 많이 줍니다. 많이 줘. 40줍니다. 다 20입니다. 20. 그래서 요거 딱 하면 됩니다. 1, 2, 1, 2, 3 준, 중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의 순서에 의해서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대지에서 건물을 덮을 수 있는 요 면적의 비율, 바로 건폐율의 상한선이 다 있습니다. 상업지역 가득 거의 채웁니다. 주거지역 반 정도 채운다 보면 됩니다. 농촌은요 대부분 빈 땅으로 확보하면 20%입니다. 20%. 하지만 나중에 배우십니다. 취락지구라는 시골 농촌 마을로 가시면 60% 많이 허용해 줍니다.
해서 요것입니다. 556657 9887 777 222 224 22 한 번 더 합니다. 12 123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566557 9887 777 222 224 22 이렇게 유치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대시에서 차지하는 건폐율 비율이 다 상한선이 있다. 이걸 넘을 수가 없다. 넘으면 허가 안 넣어주고 철받습니다. 철받아요. 그 다음입니다. 용적률. 대시에서 건물이 한 층, 두 층, 세 층 쌓일 수 있는 비율, 연면적 비율, 바로 용적률. 요것도 상한선이 다 결정이 딱 되어 있죠. 요건 상하한선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요, 상한선은 빼고요. 하한선은 빼고 상한선만 아시면 됩니다. 출발이 보시면 100입니다. 100입니다. 플러스 50씩 올라갑니다. 100, 150, 200, 250, 300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준주거는 많이 줍니다. 해서 500을 딱 주네요. 끊고요. 자, 상업지역 중1, 6은 상업지역 건물 규모가 엄청 큽니다. 이게 큽니다. 뭐냐? 이건 1500%. 빼기 200입니다. 빼기 200. 그래서 1300%, 1100%, 900%가 상한선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공업지역은요, 300부터 해가지고요, 50 플러스 합니다. 300, 350, 400이 됩니다. 400. 자, 시골 농촌 녹지입니다. 녹지들. 농촌만은 전부 다 기본 80입니다. 80을 딱 줍니다. 80인데, 근데요, 요 중에서도요, 개발이 약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럼 생산 녹지가 뭐였죠?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개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을 딱 줍니다. 자연녹지 제한적 개발할 수 있습니다. 100을 딱 줍니다. 보존관리 80 줍니다. 생산 80 줍니다. 그런데 객관리 개발할 수 있습니다. 100을 딱 주고요. 기타 농림지역들 농림지역 80을 딱 줍니다. 농촌은요 2080. 농촌은 전부 다 원래 원칙 2080이 원칙입니다. 농촌은 다. 그런데 개발 가능한 것만 100 세 가지가 나온다. 특징이 있습니다. 출발도 100입니다. 100 총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 나옵니다. 이건요, 법령에 있는 상한선. 여러분들, 항상요, 대통령령에서 먼저 상한선을 딱 결정을 딱 해줍니다. 요 범위 안에서 지방조례에서 또 따로 결정을 합니다. 더 낮춘다, 강화시킵니다. 그럼 실제는요, 요 지방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지역이 다 틀립니다. 틀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올 수는 없고요.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 상한선이 쫙 시험에 나옵니다. 보십니다. 12, 1, 2, 3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건폐율 55, 66, 57, 9887, 777, 222, 224, 22. 용적률 100, 105, 200, 205, 300, 500. 300에서 훌쩍 500 됩니다. 1005, 1003, 1100, 900. 335,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 한 번 더 합니다. 100, 105, 2, 25, 3, 500. 1005, 1003, 1100, 900. 335,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순서의 문제 매년 안 빠지고 나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1, 2, 1, 2, 3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의 요 순서에서 건폐율 55, 665, 7, 9887, 777, 222, 224, 2대 요 순서 상한선입니다. 용적률 100, 105, 200, 205, 300, 500. 1005, 1003, 1100, 900, 335,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 유치해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방식이 이 법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틀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요 박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기타 건폐율 등의 완화 특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아주 어려운 사항이고, 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